그만해, 제발, 그만해달라고 했잖아요.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때리지 마세요. 아프다고 했잖아요. 왜 매번 이러세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내 아들이 저 아이를 내가 감히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내 집인데. 민수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이제 그만해라. 민수야. 내가 사람 새끼냐? 정순이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절규했다. 어머니는 몰라요. 이 여자가 평소에 어떤지. 민수의 분노가 폭발했다.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아들의 얘기를 엄마의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많은 공감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 더 공감 가는 얘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늦은 저녁 시간 부엌에서는 정순이 손수 지은 밥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순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죠. 쌀 한 톨 한 톨이 윤기가 흘렀고 된장국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호박나물도 무쳤고 지연이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준비했어요. 오늘따라 정성이 더 들어간 저녁상이었습니다. 지연아, 밥 먹어라. 정순의 목소리에는 늘 그랬듯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밥상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42살의 며느리는 언제나 조용했지만 오늘따라 유독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정수는 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평소보다 눈가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아래 입술 끝에는 작은 상처가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목 옆쪽에도 손가락 자국 같은 붉은 멍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 착한 며느리. 늘 조용히 웃어주니 고맙다. 그런데 오늘따라 눈가가 부어있네. 혹시 많이 울었나? 그리고 저 상처는 뭐지? 정수는 속으로 걱정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마치 겁에 질린 것 같았어요. 지연은 수저를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동자는 계속 현관 쪽을 의식하고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어디 아프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정순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지연의 대답은 힘이 없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많이 쉬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울었던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문이 벽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45의 아들은 정장 넥타이를 헐렁하게 풀어 헤치고 들어왔는데 얼굴에는 진한 술기운과 함께 험악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발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수저를 든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가빠졌습니다. 마치 무서운 맹수를 마주한 작은 동물 같았어요. 정수는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오늘 하루도 개판이었네. 부장 그 개새끼가 또 트집 잡고 후배들은 말을 안 듣고 거래처에서는 또 뭐라 하고. 민수는 거친 욕설과 함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더니 식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걸음걸이부터 위협적이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표정과 말투를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술 냄새가 온몸에서 진동했거든요. 요즘 민수가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매일 이런 상태로 집에 오는 게 걱정스러웠습니다.
민수야,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술은 또 왜 그렇게 마셨니? 정순이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수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뭘 잘못했다고 잔소리야. 회사에서 개같이 굴려져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와서도 편할 틈이 없네. 술 마시면 어때서? 민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화장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 순간 지연의 어깨가 더욱 심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피하려는 듯이요. 정수는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단순히 남편이 화가 나서 피하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의자를 거칠게 끌며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숟가락을 거칠게 집어들더니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 국 뭐야? 너무 짜잖아. 맨날 똑같은 맛이야. 다른 집 밥은 안 먹어봤어. 요리 좀 제대로 배워. 민수가 지연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이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간을 잘못 맞춘 것 같아요. 다시 끓여드릴게요. 또 그런 식으로 대답하고 맨날 죄송하다. 죄송하다만 하면 뭐해, 정씨. 차리고 제대로 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먹을 식탁 위에 쾅 내리치기도 했어요. 정수는 아들의 말투와 행동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지연이한테 왜 그렇게 말하니? 지연이가 얼마나 정성껏 해주는데. 그리고 국 맛도 괜찮은데. 어머니는 몰라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뭘 안다고.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민수가 어머니에게까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지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배가 갑자기 아파서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어디가? 밥도 다 안 먹고 맨날 도망가기만 하면 언제 제대로 밥을 먹어? 민수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발 오늘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지연이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내가 감히. 정수는 그 순간 민수의 눈빛에서 뭔가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위험한 감정이었어요. 지연은 재빨리 방으로 향했는데 그때 정수는 지연의 손목과 팔에 있는 멍자국들을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멍들이 팔 곳곳에 있었어요. 저 여자 맨날 저러고 도망가네.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민수는 계속 투덜거리며 맥주캔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정수는 이제 확실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상처들, 떨리는 목소리, 민수를 보는 두려운 눈빛, 그리고 아들의 점점 거칠어지는 태도와 말투.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정순의 마음 한편에서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키운 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할 리는 없다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고 음산해졌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았고 지연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수는 부엌 정리를 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섬뜩한 예감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늦은 밤 12시가 넘었을 무렵 정수는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술에 취해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텔레비전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며 혼자 켜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복도를 걸어갔죠. 그때였습니다. 지연의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한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흑흑흑. 작지만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아파, 너무 아파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죠? 지연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수는 문을 두드려 보고 싶었지만 쉽게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달라고 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방 안에는 지연 혼자뿐이었는데 말이죠. 정수는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지연이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때리지 마세요. 아프다고 했잖아요. 왜 매번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되뇌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저 아이를? 머릿속에서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요즘 성격이 거칠어졌다고 해도 며느리를 때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손목이 아직도 아파요. 멍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지연이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말했습니다. 목도 아프고. 어떻게 이 자국을 가려야 하죠? 정수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멍과 상처에 대해 말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봤던 지연의 손목과 목의 상처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갑자기 지연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께는 들키면 안 돼요.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상심하실까.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지연이 자신을 탓하며 울고 있었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혼자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상심할까봐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내일도 버텨야 해요. 어떻게든 버텨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문고리를 잡았지만 쉽게 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연이 더 당황하거나 놀랄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민수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지연의 방을 떠나 거실로 향했어요. 민수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잠결에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민수야, 괜찮니?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잠깐.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술 냄새가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방에 가서 자거라. 소파에서 자면 감기 걸린다. 정순이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잘래요. 방에 가기 싫어요. 민수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는 방에서 자는 걸 선호했거든요. 왜 갑자기 거실에서 자겠다고 하는 걸까요? 지연이 방에서는 소리 안 나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요? 조용하던데요. 왜요? 아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이 수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다시 소파에 누웠고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연의 울음소리와 절망적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내 아들이 정말로 며느리를 때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정수는 이 생각을 하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 모든 증거들이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상처들,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방에서 들었던 절망적인 독백까지 말이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민수와 대화를 해야 할까요? 정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말이죠. 밤은 깊어갔지만 정순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내일은 분명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던 터라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오니 지연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긴 소매 카디건을 입고 있었고 목 부분도 높은 옷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일찍 일어났구나. 아침은 내가 할 텐데. 정순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거의 다 끝났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고 얼굴도 부어 있었어요. 밤새 많이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어젯밤 들었던 절망적인 독백들을 떠올렸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직접 물어보면 지연이가 더 움츠러들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연아, 어젯밤에 잠은 잘 잤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의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네, 잘 잤어요. 하지만 그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요. 민수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늦잠을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순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지연과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지연아,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좀 쉬어라. 정순이 말하며 지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연이야 하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순이 건드린 부분이 아팠던 모양이었어요. 놀란 정순은 재빨리 지연의 카디건 소매를 조금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지연의 손목과 팔뚝에는 크고 작은 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특히 손목 부분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세게 잡아서 비틀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팔뚝에도 둥근 멍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건 주먹으로 맞은 자국 같았어요. 지연아, 이게 뭐니?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지연은 급하게 소매를 다시 내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에 부딪혀서.
문에 부딪혀서 이런 손가락 자국이 생겨. 지연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라. 정순이 지연의 손을 다시 잡으려고 하자 지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의 다른 팔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연아, 다른 쪽도 보여줘. 어머니가 확인해 봐야겠다. 싫어요. 보지 마세요. 지연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지연이 뒤로 물러서다가 실수로 찬장에 부딪혔습니다. 그 바람에 카디건이 흘러내리면서 목 부분이 드러났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의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목을 조른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정순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이건 누가 했어? 지연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참으면 돼? 이런 걸 참으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말해라. 어머니가 해결해 줄게. 지연은 고개를 좌우로 저었어요. 안 돼요. 말하면 더 심해져요. 이미 충분히 화나 있는데. 민수가 그랬니? 정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너한테 이런 짓을 했니?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곧 답이었어요. 정수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다니요.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화를 내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지면서부터 더 자주 그랬어요. 정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몇 달 동안 혼자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한테라도 말했으면 정순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민수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어쩌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지연이 자신을 탓하며 울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때리면 되는 거야? 정순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지연을 향한 게 아니라 아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지연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국간을 잘못 맞췄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와서 지연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와서 뭘 했는데? 정순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때렸어요. 그리고 목을. 지연이 자신의 목을 만지며 말했어요. 숨이 막힐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목을 조르다니요.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살인미수나 다름없었어요. 지연아,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어머니가 민수한테 단단히 말할 거야. 정순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더 화낼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지연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 민수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급하게 카디건을 다시 제자리로 고쳐 입고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뭐 하고 있어? 민수가 부엌으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숙취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정수는 아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를 괴롭히는 가해자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지연이 더 다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아침 차리고 있었다. 와서 먹어라. 정순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실망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말이죠. 며칠이 지났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연의 상처를 본 이후로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며느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만 계속 깊어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녔고 민수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오후 정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영숙이 급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영숙은 정순과 같은 나이대의 이웃으로 평소 서로 잘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정순 언니,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영숙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가득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정순이 빨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정순의 팔을 잡고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어요.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런데 집안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수는 영숙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 들어와. 지연이는 장 보러 나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굴면 나도 불안해져. 정순이 재촉했습니다. 영숙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순 언니, 어젯밤에 소리 들었어요. 무슨 소리? 정순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소리요. 밤 11시쯤이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랑 여자 비명소리가.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어젯밤을 떠올려 봤어요. 민수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었고 평소보다 기분이 더 나빠 보였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지연이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냈었죠. 그 후로 지연은 방에 들어갔고 민수도 뒤따라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뭘 들었는데?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가 지연 씨가 안 돼요. 그만해 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는데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영숙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웃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계속 났어요. 쿵쿵 하는 소리랑 뭔가 깨지는 소리도. 영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정순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싸움인가 싶어서 그냥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죠. 영숙이 계속 말했어요.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웃에서 신고를 생각할 정도였다니요. 그런데 언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1시간쯤 지나서 또 소리가 났거든요. 영숙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또?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지연 씨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는 조용히 하라고. 이웃에 들릴 거 아냐? 하고 화를 내고 영숙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니요. 그 말은 정말로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는 뜻이었어요. 언니,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지연 씨가 요즘 표정도 안 좋고 말도 없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웃에게 우리 집 일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언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숙이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 정순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지연 씨 보니까 얼굴에 멍이 있더라고요.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는데 다 보였어요. 그리고 목에도 이상한 자국이 있고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웃들도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지연 씨가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처럼 절뚝거리면서 영숙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영수가 정순이 입을 열려다가 말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가 어젯밤에 진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다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영숙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웃에서 경찰 신고까지 생각했다니요. 그런데 남편이 함부로 남의 집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해서 참았어요. 하지만 언니,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걱정해줘서 정순이 겨우 말했어요. 언니, 혹시 민수가? 설마 민수가 지연 씨한테 그런 일을?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그 착한 민수가 왜 그런 짓을. 영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연 씨가 정말 다칠 수도 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영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일어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도 이웃으로서 그냥 볼 수만은 없어요. 영숙이 나간 후 정수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이웃들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집안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영숙의 말처럼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정수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 말이죠. 정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순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영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지연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또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더 기분이 나빠 보였어요. 오늘 회사에서 또 무슨 일 있었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부장이 내 프로젝트에 트집 잡고 동료들은 뒤에서 험담하고 민수가 젓가락을 거칠게 집어들며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시비야.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거친 말투에 몸이 경직되어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민수야, 술 좀 줄여라. 매일 마시면 몸에 안 좋아. 정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민수가 소리를 높였어요. 집에서마저 잔소리 들어야 해? 그때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에 들려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내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큰 소리라서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는 젓가락을 식탁에 내던지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집에서 소리 지르는 게 뭐가 문제야? 내 집인데. 민수야. 정순이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어요. 아, 진짜 참다 미치겠네. 회사에서도 눈치 보고 집에서도 눈치 봐야 해? 민수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민수가 지연의 손목을 세게 잡았어요. 어디가? 내가 말하는데. 아파요, 놓아주세요. 지연이 아픈 표정으로 말했지만 민수는 더 세게 잡았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지연의 상처들이 떠올랐거든요. 민수야, 손 놔. 지연이 아프다잖아. 어머니는 빠져요. 이건 부부 문제라고. 민수가 어머니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그때 지연이 손목을 빼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바람에 민수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그만해 주세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어졌어요. 맨날 우울한 표정으로 다니면서 집안 분위기 망치고 요리는 또 왜 이렇게 못해?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정순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는구나. 이 여자가 평소에 어떤지. 민수가 지연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맨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는 말대꾸하고. 그건 거짓말이야. 지연이는 집안일 다 하고 정순이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민수의 눈빛이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바로 그때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내 탓이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내 탓이고 집안 분위기 안 좋은 것도 내 탓이야?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당신 탓이라고 안 했는데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지연이 급하게 부인했지만 민수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뭐라고 했어. 민수가 지연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영숙이 말했던 어젯밤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그만해. 지연이한테 왜 이래? 정순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나가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라고. 지연은 뒤로 물러서며 두려워했어요. 여보, 제발 진정해요. 어머니 앞에서 이러면 또 나한테 뭐라고 해? 진정하라고? 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내가 언제 진정 안 했어? 맨날 참고 있는 거 아니야? 참는 게 뭐예요? 매일 저한테 화풀이 하면서. 지연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화풀이? 내가 너한테 화풀이 한다고? 그게 아니라 지연이 당황해서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내 탓이야. 지연은 본능적으로 두 눈을 감고 몸을 움츠렸어요. 민수의 손이 올라가는 게 보였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이 재빨리 달려와서 민수의 손목을 꽉 붙잡았어요. 이제 그만해라, 민수야. 내가 사람 새끼냐? 정순이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긴. 내 며느리 지키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감히 지연이한테 손을 대? 어머니는 모르세요. 이 여자가 평소에 어떤지. 민수가 변명하려 했어요. 뭘 모르겠어? 내가 며느리 때리는 거 다 알고 있어.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몸에 있는 멍들, 목에 있는 상처들 다 봤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거였죠. 그건 민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뭐야? 변명이라도 있어? 정순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여자 때리는 남자로. 지연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다들 나만 나쁜 놈으로 만들고. 누가 너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놈인 거지. 정순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고 지연은 계속 울고 있었으며 정수는 처음으로 아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그 폭풍 같은 저녁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하고 냉랭해졌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의 시선을 피하듯 더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들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정수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수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집 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동료 2명이 민수를 집까지 바래다 준 모양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그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가 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다 같이 한 일인데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톤이었어요. 정수는 창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며칠 전에 며느리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형님은 정말 가정적이시네요. 아내분한테도 잘하시고 어머니도 모시고. 젊은 동료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아, 뭐려. 당연한 거죠. 가족이 최우선이니까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그럼 며느리에게 한 짓은 뭐였나요? 아, 그리고 형님 댁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잠깐 들렀을 때 봤는데 아내분이 너무 상냥하시고 조용하시더라.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네. 아내가 성격이 워낙 좋아서요. 저한테 불만이 있어도 표현을 잘 안 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연이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은 건 민수였잖아요. 동료들이 떠난 후 민수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대문을 닫는 순간부터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밖에서 보여줬던 밝고 친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되었어요. 지연아, 저녁 준비됐어?
민수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동료들 앞에서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라 명령하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곧 차려드릴게요. 정수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들로 행동하지만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였죠. 저녁 시간 식탁에서 또 다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 국을 떠들이다가 실수로 식탁에 조금 흘렸어요. 아, 죄송해요. 지연이 급하게 닦으려고 했는데 민수가 혀를 찼어요. 에휴, 정신이 없네. 조심하지. 민수의 말투는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목소리 크기는 조절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였죠. 하지만 정수는 민수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보는 시선에는 위협과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나중에 보자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지연도 그 시선의 의미를 알았는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숨소리도 조심스럽게 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왔어요.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하던 중 민수와 지연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오늘 뭘 잘못했는지 알아? 민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잘못했나요?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국 흘린 거. 어머니 앞에서 나한테 망신 주려고 그랬어? 민수가 조용하지만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지연이 변명하려 했어요. 실수? 맨날 실수네. 그럼 실수 안 하게 가르쳐 줄까?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폭력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제발 어머니 들으실 거예요. 지연이 간신히 말했어요. 그럼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말고. 민수가 말했고 그 후로는 작은 소리들만 들렸어요. 지연이 참고 있는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계속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웃 영숙이 찾아왔는데 민수가 마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영숙이 인사했어요. 아, 영숙 이모님, 안녕하세요. 민수는 즉시 밝은 표정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늦어서 신경을 못 써드리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는 정말 효자예요. 요즘 같은 젊은 사람들 중에 어머니 모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숙이 칭찬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요. 그리고 와이프도 워낙 착해서 도움이 많이 돼요.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어요. 어젯밤에 며느리를 괴롭혔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민수가 출근한 후 영숙이 정순에게 말했어요. 정순 언니, 민수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저런 사람이 설마 그런 짓을 할까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영숙도 민수의 겉모습에 속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은 겉으로는 모르는 거야, 영수가. 정순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때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는데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카프 사이로 새로운 상처가 살짝 보였습니다. 영숙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정순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지연 씨, 목이 아프세요? 스카프를 그렇게 꽁꽁 싸매고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내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지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영숙과 정수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정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의 두 얼굴을 목격한 후로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밖에서는 모든 사람이 민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에서의 민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단 말인가, 내가 죄인이다. 정수는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지연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착한 며느리가 이런 이중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견뎌내고 있는 거였어요.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요. 민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이상 지연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 행동해야 했어요. 며칠 더 지난 어느 날 밤 집안에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고 지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정수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갑자기 지연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지연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요. 그만해 주세요. 지연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정수는 뜨개질 바늘을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방문을 향해 달려가는 도중 민수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하라고. 어머니 깨우면 어쩌려고.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목격한 장면에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지연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있었어요. 지연은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숨을 쉬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어요. 화장대 위에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지연의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당장 손 놔. 정순이 소리치며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격렬하게 기침을 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민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정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고 있었는데 민수가 변명하려 했어요. 이게 얘기야? 정순이 바닥에 쓰러진 지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목을 조르는 게 얘기라고? 지연은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목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목에는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얼굴 곳곳에 멍이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어디 아픈 데 없어? 정순이 급하게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연이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쉬어 있었어요. 괜찮긴 뭘 괜찮아.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해. 정순이 지연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병원은 안 돼요. 괜히 소문나면. 소문? 지금 내가 소문 걱정을 해? 정순이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사람 목숨이 소문보다 중요하지 않아?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웃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 언니, 괜찮으세요? 소리가 너무 커서.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웃들이 알게 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웃들이 알면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알아야지.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정순 언니, 경찰 부르는 거 어때요? 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영숙이 밖에서 계속 소리쳤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경찰?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 안 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운 거지. 정순이 더 이상 아들을 두둔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바닥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더는 버틸 수 없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런 고통을 얼마나 오래 혼자 견뎌왔을까요? 지연아, 이제 안 버텨도 돼. 어머니가 지켜줄게. 정순이 지연을 안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절망했어요. 어머니, 제발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했는데? 정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사람을 죽일 뻔했잖아. 바로 그때 영숙이 경찰을 부른 모양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몇 분 후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방 안의 참혹한 상황을 본 경찰관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맞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어머니가 직접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였죠. 어머니가 왜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정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려고 평생 고생한 게 아니야. 경찰들은 민수를 연행 준비를 하고 지연은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어요. 정수는 마당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천벌을 받겠습니다. 이 아이를 바로잡지 못한 건 제 죄입니다. 정순이 하늘을 향해 절규했어요. 지연은 구급차에 실리기 전에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발 어머니까지 무너지지 마세요. 그 말에 정수는 더욱 울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민수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연행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정수는 아무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거든요. 그날 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연은 병원에 입원했고 민수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아서 모든 일을 되돌아봤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수는 밤새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외면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남은 건 이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가정폭력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교도소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어요. 지연은 목과 몸의 상처가 치유된 후 정순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지연은 여전히 밤에 악몽을 꾸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정순 역시 자신이 키운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고통받았다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이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상담센터에서
가족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가보실래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지연아, 그런 곳에 가면 뭘 하는 거야? 정순이 궁금해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저 혼자만 가기에는 어머니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지연이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순은 지연의 배려에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의 아들인데도 지연은 자신을 탓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두 사람은 함께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넓은 원형 테이블에는 다양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된 정순입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저는 지연이에요. 정순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지연도 자신을 소개했어요. 상담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오신 경우는 처음이네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셨어요. 모임이 시작되자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남편의 폭력으로, 누군가는 아들의 폭력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순의 차례가 되자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제가 키운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참가자들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상처를 직접 봤을 때,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매일 자책했습니다.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지연이 정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지연아. 내가 민수를 너무 감쌌나 봐. 어릴 때부터 뭐든 해주고 잘못해도 덮어주고 정순이 후회하며 말했어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개입했습니다. 정순님,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선택과 행동은 그 사람의 온전한 책임입니다. 맞아요, 어머니.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거든요. 지연아, 어머니가 늦게 알아챈 게 미안해.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정순이 미안해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서로를 탓할 게 아니라 서로를 위로해야 해요. 지연의 말에 정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몇 주간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두 사람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정수는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지연은 자신감을 회복해 갔어요. 어느 날 지연이 정순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요. 정수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연아, 그래야겠지. 내가 행복해야 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출소하면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민수대로 살아가야겠지. 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그 말을 들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지연아, 이혼하더라도 나랑은 계속 가족으로 지내자.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정순이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겪은 일을 함께 이겨낸 사이인데
이제 와서 남이 될 수는 없지. 정순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지연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새 집을 구했지만 주말마다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지연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구나. 정순이 지연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지연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우리 서로 지켜준 거야. 나도 지연이가 있어서 힘이 났어. 정순이 지연을 안으며 말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지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정수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도우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상담센터에서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떠세요? 지연이 물었어요. 다들 처음엔 우리처럼 힘들어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져. 그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 정순이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분들에게는 희망이 되실 거예요. 이겨낸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지연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지연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이제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주말에 또 보자. 정순이 지연을 배웅했어요. 문 앞에서 지연이 정순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정순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연이 떠난 후 정순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에 대한 마음도 복잡했어요. 하지만 지연과 함께 상처를 치유해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용서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연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내가 남은 생에 해야 할 마지막 속죄일 것이다. 정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지연도 자신의 집에서 악몽 없는 밤을 보냈어요. 두 사람 모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폭력 가정이 많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권장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